인도네시아가 미국으로부터 석유 등 미국산 에너지 150억 달러와 농산물 45억 달러어치 보잉 항공기 50대를 구입하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인 H20을 중국에 수출하기로 한 배경엔 중국의 대미 히토류 수출 통제 해제가 있었다고 러트릭 상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개발할 수 있는 AI 반도체보다 고사양을 개발하고 낮은 사양은 중국이 사게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 don't sell them our best stuff, not our second best stuff, not even our third best. I think fourth best is where we've come out that we're cool. 데이비드 섹스 AI 가상화폐 정책총괄은 엔비디아가 저사양 AI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않으면 중국 화웨이가 세계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이르면 이달 말부터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낮은 관세로 시작해 제약회사들의 1년여간 미국 내 생산 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준 다음 관세를 더 높일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의약품 관세 부과와 비슷한 일정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만에 최고치를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의 역풍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상승률이 낮다며 금리를 내리라고 또 요구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 대비 0.3%, 전년 대비 2.7%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2월 이후 넉 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달 대비 0.2%, 전년 대비 2.9%로 5월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전문가 예상치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아 금융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품목별로 보면 관세의 영향이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장난감과 의류, 가정용 가구 등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들의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선 금리 인하폭과 시기에 대한 기대를 낮췄고 수치 발표 직후 하락했던 미 국채 금리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중국으로 인공지능, AI 칩 수출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엔비디아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나스닥만 올랐을 뿐 S&P 500과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My expectation is that tariffs will boost inflation over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And it seems likely that core PCE inflation will be in the vicinity of 3% perhaps by year's end. 연방준비제도위원과 시장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낮추라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또 올렸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낮다며 미 연준이 금리를 3%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베센트 재무장관도 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의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치면 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사로서의 임기는 아직 2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압박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많은 관세를 물릴 거라고 경고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폭격 맞은 건물에 불을 끄던 소방관들이 드론 소리에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50일 안에 휴전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혹독한 관세를 물 거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러시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퍼부었고 미국엔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Зая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весьма серьезные. Что-то в них адресовано лично президенту Путину. Нам, безусловно, нужно время для анализа сказанного в Вашингтоне.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거라고도 했는데 푸틴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트럼프의 최후 통첩에 러시아는 신경 쓰지 않았다며 날선 반응도 보였습니다. 미국이 장거리 무기를 제공한다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모스크바를 겨냥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No, he shouldn't target Moscow. No, I'm on nobody's side. Humanity's side. I want to stop the killing of thousands of people a week.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50일을 준 게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 기간 안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세는 물론 다른 제재들도 시작될 거라고 러시아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푸틴을 향해 실망했다며 지켜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관세를 놓고 미국과 충돌하고 있는 유럽연합 EU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무기의 비용을 대라고 하니까 미국도 책임지라고 대놓고 맞받았습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줄곧 미국에 요구해온 무기입니다. 패트리엇 최대 17기 등 미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되 그 비용을 나토 회원국이 낼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유럽연합이 공개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무기 지원은 환영할 일이지만 미국도 책임을 분담하는 걸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생색내기 방식을 꼬집었습니다. If you promise to give the weapons but say that somebody else is going to pay for it, it's not really given by you. 미국산 패트리엇 시스템은 한 기당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무기값을 부담하게 된 유럽 입장에선 이 자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비용 분담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체코가 불참 의사를 밝히는 등 유럽 내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18번째 제재안 채택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회원국인 슬로바키아가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이 자국 에너지 안보를 위협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2차 보복 관세 목록도 준비 중입니다. 항공기, 기계류와 함께 미국의 상징적인 품목인 버번 위스키까지 포함된 이 조치는 모두 116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100% 가동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RE100 산단은 입주 기업들이 2050년까지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내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부처 TF를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글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4조 원대 수력 발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수력발전소 2곳에서 앞으로 20년 동안 원전 3기에 해당하는 최대 3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청정발전 계약으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구글은 밝혔습니다. 영남권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지난 5월 말부터 조류 경보가 내려지는 등 녹조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녹조 제거선을 투입했지만 단 한 대뿐이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조로 뒤덮인 낙동강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녹조를 수거하는 녹조 제거선입니다. 배 위로 강물을 퍼 올리고 여과지를 통해 녹조 덩어리를 걸러냅니다.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녹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녹조가 들어오면 응집심장이 좀 잘 안 됩니다. 약품을 좀 많이 써야 되고 냄새 물질하고 독성 물질 같은 게 그런 게 좀 발생을 합니다. 환경부는 올해 녹조 제거선 23대를 추가로 임차해 4대강에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배치된 녹조 제거선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이유는 입찰 공고를 뒤늦게 냈기 때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녹조 제거선 운영업체를 선정한 건 지난달 30일. 첫 조류 경보가 내려진 지 한 달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후속 행정 절차까지 지연되면서 이달 중엔 녹조 제거선 추가 투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드넓은 낙동강 본류에는 녹조 제거선 단 한 대만 운영 중입니다. 저희는 최대한 빨리 지금 화전 전용허가 받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녹조 제거 대책 논란도 여전합니다. 올해 4대강 녹조 112톤을 수거하기 위한 녹조 제거선 용역비는 37억 원, 초당 수백 톤에 이르는 하천 유량과
유역 규모를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전 예방이 더 우선입니다. 녹조 제거선을 돌려서 낙동강의 모든 녹조를 제거할 수도 없고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낙동강 표류수를 먹는 물로 쓰는 경남도민은 157만 명. 녹조 발생은 해마다 심각해지지만 대책은 제자리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